YC가 알려주는 디자인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AI로 디자인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좋아하는 거 두 개 나왔네요. YC랑 AI. 좋은 디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디자인 도대체 뭔데? 하면은 취향이잖아요. 꼭 좀 그 진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관적인데 그래서 좋은 디자인이 뭔데? 유저가 만족하면 좋은 디자인이다. 그래서 맞습니다. YC가 저 컨텐츠가 뭐냐면 YC의 디자인 총괄이 어. 나와서 어. 우리는 이렇게 디자인합니다 하는 거를 설명해 주는 컨텐츠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따라 해봤어요. 그래서 YC 디자인 총괄이 디자인을 한 음. YC의 제품을 음. 볼 거예요. 오케이. 그게 이겁니다. 팍셀. 이 제품이 뭐냐면 내가 AI를 어떻게 쓰는지 분석해주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컴퓨터에서 음. 제 세션들이 쭉 남아 있잖아요. 어떤 세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코덱스고 클로드 코드고 커서고 다 세션이 어. 남아 있죠. 제가 아 AI를 다 네네. 쓰고 로컬에 나면은 남아 있는 로컬에 것들. 남아 있는 거. 음음음. 그럼 그거를 얘가 싹 보고 음. 이렇게 분석을 해줘요. 음. 그러면은 예를 들면 저는 5 at once 한 번에 5개를 동시에 돌림. 제일 긴 롱기스트 싱글 세션은 7시간임. 저거밖에 안 됨? 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 번 돌리고 뭐 30시간씩 돌리고 이런 거 있거든요. 52시간 있네요. 52시간 어디 있어요? 52 hours across 157 sessions. 네, 이런 게 이제 나옵니다. 이게 디자인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무슨 상관이냐면 이 제품이 어. AI와 함께 디자인된 제품이라서예요. 지금 저 주황색 모자이크 처리된 저 디자인이 AI로 만든 디자인이다? 네, 그렇거든요.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좋은 디자인 같아요. 그럼 이 사람이 저 YC의 디자인 총괄이 음. 이걸 어떻게 디자인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덕트 말고 이 프로덕트의 디자인을 어떻게 했는지가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구나. 네. 어. 네. 프로덕트는 그냥 이제 소개일 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제품에 어. 대해서 좋은 디자인이 무엇인가 하면 제품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좋은 디자인이라는 거는. 그래서 제품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한 거고요. 참고로 이건 어디 쓰이냐면 YC가 음. 그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받잖아요. 지원할 때 내가 코딩 세션들 이거 팍셀 내요. 그거 내야 돼요, 이제? 옵셔널이긴 한데 옵셔널로? 옵셔널이긴 한데 어. 내야 돼요. 내는 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코딩 이렇게 씁니다. 그럼 코덱스, 클코 이렇게 씁니다 하는 토큰 맥싱 해 거를 가지고 내겠네. 네, 그거를 이제 제출하는 게 있고 그래서 뭐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음. 이거는. 오케이. 이제 그런 제품이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디자인했는지가 여기 나오거든요. 이것도 YC가 만든 제품이에요. 이것도 디자인을 AI로 했다? 네. 이게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어떤 지역 그 장소들의 어떤 경험을 공유하는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네, 어쨌든 요런 제품들 요런 거는 이제 어떻게 디자인했을까? AI 냄새가 나요? AI 냄새 특. 보라색 쓰고 네. 약간 여기 이렇게 핸들 같은 거 딱 두고 네. 약간 그레디언트 같은 거 좋아하고. 네. 근데 되게 플랫해 보이네요. 네. 그런 냄새 안 납니다. AI 냄새 특 이거잖아요. 예, 이거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주고 이거 로고만 딱 주고 클코한테 디자인해 달라 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이거 보고 좀 너무 개선? 좋다. 너무 좋다 이러잖아. 이거요? 아, 그렇죠. 처음엔 그랬잖아요. 네, 처음엔 그랬지. 근데 왜냐면 우리가 디자이너가 아니니까 우리한테는 이 정도도 엄청 잘한 거지. 야, 이게 되네 막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이게 AI 디자인이네. 그쵸. AI 하고 냄새 나는 디자인이죠. 그러고 이제 하나 더 있는데 피터 사인버그. 네, 그래서 이게 이 영상이거든요. 여기 있는 저 왼쪽 위에 있는 여성분이 그 YC 디자인 총괄이시고요. 이게 지금 이런 카드 있죠. 이 네. 카드. 이 네. 카드가 AI로 디자인했다. 이런 얘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연사를 소개하는 카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AI로 같이 디자인을 했다. 이런 얘기고. 저는 딱 보고 느낀 게 AI가 그 뭐 그럴듯한 미감으로 디자인한 것 같긴 한데 음. 뭔가 디자인 철학을 가지고 한 건가? AI가 디자인 철학이 있나? 그쵸. 그 얘기가 엄청 나와요. 요게 이제 티켓이거든요. 네, 방금 이게 네네. 티켓이에요. 포켓몬 카드 같은 거예요? 입장권. 입장권이요? 티켓인데 이게 무슨 티켓이냐면 스타트업 스쿨. YC에서 하는 스타트업 스쿨이라는 행사가 있어요. 그 행사의 티켓이에요. NFT처럼 생겼다. 좀만 빨리 나왔으면은 이제 네. 더 예쁜 NFT가 만들어졌을 것 같은 느낌?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만들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이런 걸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이 팍셀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은 내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모델을 이것저것 막 써요. 그럼 우리가 그것도 궁금해 하잖아요. 오프스 5가 좋나요? 오프스 4.8이 좋나요?
뭐 이런 거 하면 내 세션들을 분석을 해야지 뭐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도구가 이 팍셀이라는 도구인데 이런 이 카드 스타일로 디자인을 음. 하겠다라는 거는 저 디자이너가 정해주는 거예요. 저 AI한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스포티파이에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어떻게 AI를 쓰고 있니를 보여줄 때 사실 되게 가독성 없게 그냥 소설처럼 써도 되는데 네. 카드로 만들어 달라 정도는 사람이 했다는 거네. 그렇죠. 이게 이제 스포티파이에 어떤 음악 취향 같은 걸 보여주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네. 스포티파이에 어디에 인스파이어드 돼 가지고 그런 거를 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데 라고 하면 먼저 핀터레스트에 간답니다. 핀터레스트, 핀터레스트에 가서 무드보드라는 걸 만든대요. 무드보드. 내가 여기서 인제 원하는 것들을 픽픽픽 해 가지고 모아 두는 거예요. 그게 원래 이제 디자이너들이 많이 하는 방식이긴 해요. 맞아요.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하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을 쭉 다 모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우리도 좀 따라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따라 해 봤습니다. 팔레트네. 무드보드를 모으고 그다음에 클로드한테 시키는데 이 페이퍼전 디자인이라는 게 있는데 잠깐만. 또 뭐가 나오네? 네, 또 다른 뭐야? 도구가 하나가 더 나와요. 페이퍼점 디자인에 가면은 이런 효과들을 줄 수가 있대요. 디더링. 아, 이건 그냥 디자인할 때 예쁘게 프론트엔드 같은 거 만들어 주는 툴인가 보네. 네. 라이브러리 같은 거. 네네. 이런 쉐이더 같은 거를 넣어서 음. 그러니까 그냥 디자인이라는 게 그냥 정지된 이미지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음. 효과들을 잘 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어떤 효과들 같은 것들을 여기서 음. 고르고 그다음에 철학을 주는 거죠. 결국은 디자인 철학을 사람이 줘야겠네? 그래서 철학을 어떻게 준다고 하냐면 네. "내가 이제 이런 걸 만들고 음. 싶어."라고 하면은 음. 그거를 회의를 하고 그냥 다 녹음을 한대요. 제품에 대한 우리의 생각. 아, 네. 그러면은 뭐 혼자면 혼자 계속 녹음하는 거고 아니면 뭐 두세 명이서 이제 그 디자인 철학에 대해서 그냥 디베이트를 시키면서 그렇죠. 그걸 다 녹음해 놓고 이 제품은 뭐 유저는 어떻고 유저한테 어떤 느낌을 주고 싶고 어떤 경험을 줬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녹음을 한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주고 소울 MD를 만들라고 한대요. 이 제품의 소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을 떠넣어주고 그냥 해줘가 아니고 네. 그걸로 일단 소울 MD를 만든다. 네. 그럼 여기까지는 준비가 끝이에요. 제품이 있고 우리 제품이 어땠으면 좋겠다 하는 소울이 있고 소울에다가 입힐 무드가 있고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그 느낌을 좀 더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도구인 페이퍼점 디자인이 있고 이걸 다 주고 만들어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딸깍이네. 딱 넣어주고 네, 해줘. 넣어줘.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이거 3개 다가 그런 식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해봤어요. 제가 요즘 만들고 있는 거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저도 내가 만들고 싶은 거에 대한 어떤 소울을 다 만들고 핀터레스트에 가서 무드보드로 무드를 다 선택을 한 다음에 저걸 주고 만들라고 한 다음에 시안을 N개를 만들라고 했어요. 시안을 N개를 만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 시안들을 보면서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제 스타일의 디자인이 얘가 이제 뽑아주겠죠. 그다음에 이거를 랭킹을 매겨요. 그래서 예를 지금 들면 저 랭킹 매기는 사이트까지 만든 것 같네 이미. 그렇죠. 이것도 클로드한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죠. 네네네. 다양한 다 주고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랭킹을 매길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다 이제 별점을 주고 의견 여기다 다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걸 취합하고 얘가 더 좋았다. 그럼 이제 이걸 올리고 내리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다음 라운드를 도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미 라운드 2거든요. 야, 그러니까 아까 말한 과정을 그냥 직접 해본 거군요. 네, 제가 다 해봤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좋은 디자인과 나쁜 디자인의 어떤 느낌들을 고른 다음에 랭킹을 매기고 라운드를 제가 6번 돌았거든요. 이렇게 제가 계속 반복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이렇게 하고 반복을 하니까 그 1라운드 해보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이 점수 매겨진 게 있으니까 다시 한번 뭐 또 만들어 줘 한 거예요. N개를 또 만들어 달라. 네, 그거를 이제 지금 6번 네, 반복했다. 반복해서 디자인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디자인이 완성이 되었고 그러면 이 디자인은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뭐 완벽하게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만 이제 이런 식으로 어쨌든 디자인이 된 거예요. 디자인 철학이 어떻게 됐었어요? 제 디자인 철학은 네. 뭐냐면 저는 사실 이게 제일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자인 철학이 잘 만들어져야 네, 내가 의도한 대로
만들어주지 않을까? 맞아요. 디자인 철학이 이건 이제 이 제품의 어떤 정체성이나 목표나 이런 것들부터 설명을 해야 되는데 뭐 간단하게만 얘기하자면 제가 뭐 만들고 있는지 알지 않습니까? 저는 알죠. 네. 우리 채널의 영상 자동화, 편집 자동화를 위한 음. 제품을 만들고 있잖아요. 음. 사실 저희는 어. 이제 API나 이런 게 익숙하기 때문에 개발자라서 익숙하기 때문에 자동화를 만들면 사실 UI를 보통 잘 안 쓰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UI를 만들어야죠. 근데 영상 편집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영상 편집이라는 게 진짜 보통의 앱들이 다 엄청 복잡해요. 거의 뭐 그 비행기 조종 맞아요. 그거 마냥 막 딱 그런 뭐 느낌이에요. 슬라이드 엄청 많고 플러그인 뭐 많고. 그래서 굳이 이제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테슬라 차를 가면은 음. 아무것도 없는 거 알죠? 앞에 없죠. 네. 돼지방도 없잖아요. 그냥 차가 그냥 딱 들어가면은 화면 하나 있고 끝이 여기 아무것도 태블릿 없어요. 하나 있죠. 근데 비행기 조종석에 가면은 뭔가 버튼이 엄청 많잖아요. 그게 이제 두 개가 방향이 반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UI가 없는 미니멀한 UI UX 누구나 쉽게 쓸 수 있음. 그런데 그럼 비행기는 왜 그렇게 안 생겼어요? 진짜로 기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들 이미 전문가인 사람들한테는 버튼이 막 많이 있고 이걸 필요에 따라서 타라다닥 쓰는 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영상 편집이라는 거는 거의 다 후자에 가깝습니다. 이게 사실 테슬라도 우리 운전 많이 한 사람이 테슬라 타면은 사실 불편해요. 그러니까 아니 버튼 이거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곳이 없어. 트렁크 열어야 되는데 트렁크 버튼 모르겠어. 근데 그거는 철저하게 운전을 이미 해본 사람의 시점인 거고, 맞아요. 이 편집 툴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가 쓰기보다는 좀 우리처럼 이제 좀 빨리빨리 딸깍딸깍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영상 편집 처음인 사람들의 입장에서의 디자인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 철학은 그겁니다. 첫 번째, 일단 영상 편집 앱이라는 거를 익숙해질 때까지 저도 시간이 꽤 걸렸거든요. 네. 파이널 컷 프로든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든 되게 복잡해요. 기능이 엄청 많고. 기능을 다 익숙해지면 좋은데 처음에가 좀 힘들어요. 근데 저희는 그걸 다 자동화하는 게 목표니까 유저 입장에서 아무런 그런 게 없이 그냥 촬영해서 올리면 바로 나가길 원했어요. 그래서 색깔을 싹 다 빼고 버튼, 제일 중요한 버튼 딱 하나만 이렇게 색깔이 있는 거예요. 좀 딱 두 개밖에 안 보이네요. 두 개밖에 진짜. 없어요. 네. 그래서 그냥 바로 내보내기. 아무것도 몰라도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철학이에요. 근데 그럼 이제 뭘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버튼이에요, 이거는. 이거 항공기 모드, 네. 비행기 모드. 항공기 모드로 전환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런 철학을 제가 그 소울 MD에 다 담겨 있고, 그런 철학에 맞춰서 디자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디자인 시안이 그래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걸 골랐거든요. 이게 이제 바우하우스 스타일이에요. 바우하우스? 이런 생김새가 바우하우스 스타일이거든요. 바우하우스의 그 모토가 less is better인가? 그러니까 빼면 뺄수록 더 좋다. 이 미니멀리즘 이런 거에 좀 가까운 그런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 조종석으로 전환되는 화면과 그냥 조종석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미니멀한 디자인, 이런 철학이 담겨 있는 채로 만들어준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이제 좀 느낌이 옵니까? 이렇게 훌륭하네.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걸 이제 계속 더 하고 있거든요. 뭘요? 그 디자인들을 이제 페이지가 뭐 하나만 있진 않을 거니까 이런 페이지들을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가장 최근까지 하고 있었던, 아까 제가 여기 오시기 전에 작업하고 있었던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걸 어떻게 했냐면 비하인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요. A, B, C가 있거든요. 이게 세 개가, 하나는 GPT 5.6 솔, 하나는 Fable 5, 하나는 키미 K3로 디자인한 거예요. 요거 세 개가. 오케이.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뭔가 그래도 디자인을 해보고 싶은 사람이 하기에 되게 좋겠네요. 그러면은 이제 굳이 따지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페이지 한번 봐봐요. AI 느낌 나요? 안 나요. 그쵸? 근데 이렇게만 해도 그 AI 느낌 페이지가 아니게 되는 것 같아요. 요새 이제 AI 슬로만 피하자 이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진짜로 좋은 디자인을 만들고 싶은 게 목표고, AI 느낌이 나오면 그거는 안 좋은 디자인, 아니 근데 이겠죠? AI 느낌이 나도 좋을 순 있죠. 근데 디자인이 좋은 건 아니지 않을까요? 근데 나도 좋을 수도 있는데. 그게 그런 것 같아. 그 기준 자체가 바뀌는 것 같아. 예전에는 AI 같아가 별로인 게 있고, AI 같아라고 했을 때 막 개쩌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디자인은 AI 같아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느낌인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쵸. 시간이 지나면 네.
AI가 만들었는지 사람이 만들었는지가 구분이 무의미한 시대가 될 것 같고 지금 우리가 AI 느낌이 난다라고 음. 표현하는 거는 보통은 음. 좀 별로다, 지금은 구리다,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의뢰의 표현이니까 어.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물어본 겁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네. AI 느낌이 안 나게 하는 데까지 성공한 것 같고 나름대로는 제가 손으로 디자인한 거보다는 훨씬 더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진 디자인 능력이 너무 후지니까 디자이너가 아니라서 그거보다는 훨씬 잘 해낸 거는 맞는 것 같다. 그것만 해도 잘 한 거죠. 얼마나 걸렸어요? 디자인하는데? 여기까지 음. 이틀 처음 이틀? 근데 이제 더 빨라지겠네요. 이거 점점 해 빨라지겠죠. 보는 법 알겠으니까. 네. 이틀 정도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런 거죠. 디자인을 안 해 본 사람도 이제 디자인할 수 있는 시대인 느낌인 거지. 근데 진짜 너무 좋은 게 이건 디자이너도 공감할 거예요. 지금 이 인터랙티브한 페이지가 시안이에요. 보통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디자이너랑 같이 협업해서 무언가 만들어 보신 적이 없으신가 보네. 그러면은 디자인 LLM 이전 시대에 시안을 봤죠. 시안 뭘로 받았어요? 뭐 예전에 피그마? 뭐 피그마로 받았으거나 그럼 대부분은 그 호버 애니메이션 이런 거 없잖아요. 애니메이션이 인터랙티브하게 동작하는 거를 보통 받기가 힘들잖아요. 힘들지. 이건 구현을 해야 받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디자인 단계에서 이런 경험을 다 보통 목업을 받잖아요. 그 눌러보면 이렇게 화면 전환 정도 되는 거 보통 받는데 아무튼 이제 이런 것들을 그냥 무한 생성해서 제가 이거 6라운드 돌렸어요. 그러니까 N개를 6번 돌리면서 시안을 다 테스트 해볼 수 있었어요. 저 혼자서 이틀 안에. 그게 예전에 LLM 없던 타임스케일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인 것 같고 디자이너들도 이런 걸 잘 써서 시안을 인터랙티브하게 고객한테 혹은 같이 개발하는 개발자한테 전달할 수 있으니까 훨씬 더 좋겠죠. 디자인을 시안을 보는 게 엄청 어려웠는데 이게 내가 클로드만 있으면 나 혼자서 이거를 다 할 수 있다는 게 진짜 좋다. 저 사람은 이제 시안 보고 평가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루프에 들어가서 정말 저 구현하는 것까지는 할 필요 없는. 네, 뭐 어디까지 구현하느냐도 그건 제품의 그 기술적 난이도에 따라서 그냥 클로드한테 시켜서 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제품이면 쉽게 하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팍셀 같은 경우에는 이건 디자인이고 진짜로 분석이 잘 되는 게 기능이잖아요. 그거를 디자이너가 하기는 어렵겠죠. 네, 근데 그것까지 할 수 있으면 이제 디자이너분은 더 이상 디자이너뿐만이 아니라 다른 일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그때부터는 거죠. 이제 경계가 애매한 거겠죠. 뭐 다 그렇죠. 뭐 프로덕트도 만들고 그거에 대한 디자인도 만들고. 그죠. 빌더가 된 거죠. 아무튼 그러면은 제가 이걸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디자인을 잘하려면 그럼 뭘 잘해야 되는 건가? 했을 때 디자인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나요? 이제 도구가 이만큼 좋아졌고 도구를 잘 쓰는 건 잘 쓰는 거고 그럼 도구를 이렇게 잘 써서 결국에 진짜 디자인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 빌더 조씨님 한테 빌더 조씨님이 디자이너 출신이시니까 좋은 디자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 조씨님 뭐라고 하셨냐면 많이 보고 선별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세요. 좋은 걸 잘 골라야 된다. 그게 뭔가 자기 취향을 잘 만들어라 뭐 이런 건가요? 아니요. 자기 취향의 얘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뭐예요? 보는 눈을 길러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 3개 중에 골라야 되잖아요. 4라운드에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잖아요. 요런 디자인들을 보면서 이게 괜찮은지 저게 괜찮은지 이건 좀 별론 것 같아. 왜 별로인지. 뭐 비슷한데 조금씩 느낌이 다르잖아요. 뭐가 더 좋은 디자인인지 아닌지. 결국엔 이게 골라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한 행위가 결국에는 랭킹 매기기. 고르기를 계속해. 선별하기를 계속한 거예요. 랭킹을 잘 매기는 법을 배우려면은 뭐 많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죠. 결국에는 좋은 컨텐츠를 선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 좋은 디자인을 많이 봐야 된다. 이게 저도 어려웠고 아직도 어렵고 LLM 이전 시대에도 제가 디자이너들한테 그런 걸 많이 물어봤었는데 항상 좋은 디자인을 많이 봐야 된다 이런 답을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그건 변하지 않았다. 근데 디자이너들은 좋은 디자인을 어디서 봐야 될지 알 것 같거든요. 다 근데 하나같이 핀터레스트랑 그 드리블? 드리블이랑 그 서비스 몇 가지 좀 더 있거든요. 그런 데에서 많이 보라고 추천을 해주시더라고요. 결국은 근데 길러야 된다는 거네. 네. 거기서 시간을 써야 된다는 거네, 사람은. 결국에는 또 무슨 문제로 똑같이 귀결되냐면 이밸류에이션으로 귀결된다. 근데 그것도 다 없어지지 않을까? 좋은 디자인을 AI가 아지 않을까?
지금은 안 되죠. 저런 하네스 약간 저것도 뭔가 하네스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A/B 테스트, 랭킹 매기기 이런 거를 이제 구축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저기에서 평가도 AI가 못할 건 뭐야? 평가는 하긴 힘들 것 같은데요. 뭐 컴퓨터 유저 그러면 에이전트 개그 같은 왜 걸로 못해요? 어? 개그 왜 못해요? 잘해지겠죠? 진짜 그럴 거라 생각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몇 년의 스케일이냐에 따라 다른데 지금의 학습 방법으로는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의 학습 방법? 개그를 보는 눈을 길러야 되니까 AI가? 네. 이밸류에이션이 안 되니까 개그가. 그러니까 RLVR로는 안 된다. 쉽게 얘기하면. 근데 디자인도 그 영역에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휴먼이 들어가서 휴먼 인더 룹으로 들어가서 이 랭킹 매기고 선별하고 이거는 해야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저 과정이 데이터가 쌓이면 근데 AI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쵸. 그러니까 저 랭킹이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뭐 잘 될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처럼 뭐가 근데 답이 있어야 되지. 사실 이제 코딩이나 매스도 RLVR 환경이 만들어진 이유가 뭐 깃허브나 이런 것도 있어서인기도 하고 그걸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만든 것 같고 왜냐면 거기서 생산성을 높이면은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을 테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환경 만들기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뱅킹이라든지 뭐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환경 만들기를 하는 거고 디자인은 안 그럴 이유가 뭐가 있나? 좋은 디자이너들이 음. 다 이밸류에이션을 계속해서 점수를 엄청 A/B 테스트 비교 이런 걸 엄청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 그게 그나마 되고 있는 곳이 아레나거든요. 프론트엔드 아레나. 근데 아레나에 그 프론트엔드 섹션이 있어요. 아레나 A/B 테스트입니다. 사람이 투표해 줘야 되는 거죠. 아무튼 이제 결과는 이겁니다. 디자인 어떻게 잘하냐 하면 YC에서는 저런 도구들을 써서 하고 있다. 근데 무드보드에서 무드 선택하는 것도 픽이에요. 선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도구들을 사용하면 최소한 우리가 원샷 프롬프트로 클로드 디자인 들어가서 PPT 만들면은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치. 그렇지 않게 만들 수는 있다. 그 다음에 진짜 좋은 디자인을 만드는 거는 결국 이 이밸류에이션을 계속하면서 내 취향이 묻는 거기 때문에 네. 취향과 어떤 철학이나 그런 것들이 묻는 거기 때문에 결국 만드는 사람이 잘 뽑아줘야 된다. 선별을 잘해야 된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좋습니다.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게임사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군요. 제가 게임 쪽 디자인은 전혀 몰라서 게임 쪽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이쁘다. 개발자가 만든 것 치고는 이쁘다.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이 근데 디자인 보는 눈이 있을까요? 이제 디자이너가 봤을 때는 이제 무조건 구리다고 할 것 같긴 합니다. 아이 뭐 예쁘다고 하겠죠. 그러진 않을걸요? 페이블 API 쓰기 무서워서 가격이 너무 아파요. 맞아요. 페이블 너무 비싸긴 하죠. 감성을 패턴처럼 학습시키기. 이게 이제 좀 지금의 저희가 가지고 있는 LLM 만드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까지. 저 라운드마다 조금 뭐 더 음. 좋아진다는 느낌이 있었을 것 같은데 라운드마다 느낀 점이 좀 있었을까요? 라운드마다 좋아지죠. 정확히는 더 좋아진다기보다는 후진 게 없어집니다. 후진 게 하나씩 없어져요. 오케이. 라운드도 분명히 더 잘 돌릴 방법이 있을 텐데 여기서 고르고 나서 그 다음에 그냥 알아서 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뭐 말로는 사실 해줘 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텍스트로 해줘라고 딱 치고 엔터 치면 당연히 좋은 거 아무것도 안 나, 다 쓰레기만 나오잖아요. 결국에는 고르고 왜 그게 괜찮았고 왜 그게 안 괜찮았는지를 말로 써줘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못 써요. 디자이너가 아니니까. 그게 좀 아쉬웠어요. 그걸 잘 쓸 수 있으면 라운드가 올라갈 때마다 개선이 팍팍팍 됐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주제가 디자인이긴 했는데 그냥 저는 느낀 게 이 워크플로우가 그냥 사실 다른 도메인도 다 쓰일 만한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디자인 아니어도.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지금부터 디자인에 대한 능력을 키우겠다고 디자인을 많이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걸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랭킹 시스템, 뭐 라운드를 돌리고 이런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네, 이게 우리가 사실 디자인이 아니어도 똑같이 다 하고 있는 거긴 하잖아요. 네, 뭐 하다못해 우리가 유튜브 영상이 나가면 뭐 링크드인에다 글을 쓰는데 그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또 똑같이 이런 행동들을 하잖아요.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 컨텐츠를 바탕으로 링크드인 글을 만들어낼 때도 일단 만들게 한 다음에
얘가 좀 당연히 못했으니까 조금 내가 다듬어 주고 거기서 델타를 찾아서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는 거나 아니면 요새 뭐 우리가 그냥 뭐 팟캐스트 주제 준비할 때도 네.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루틴이 되게 사실은 크로스 도메인인 것 같다. 네네. 뭐 유니버셜하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